스타터 1하고 드림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스타터 1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만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리딩 길이 같은 경우도 약간 오른쪽이 좀 더 길기는 하죠. 그리고 밑에 이제 단어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클 하라고 해요. 본문에서.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찾으래요. 예, 애들이 찾고 저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해요. 위에다가 한번 또 찾아봐 라는 이 fish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한번 찾아봐. 뭐 내지는 뭐 비슷한 단어가 있어? 뭐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요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료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가 또 제 팁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 영영 단어 이제 왼쪽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쭈루룩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책이든. 그러면 보시면 요렇게 이제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한글로 적어 봤어요. 이거는 스타터하고 드림에만 또 한정된 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영영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한 단어 리스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얘네들의 단어 리스트는 다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책들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리고 쓰기 연습지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 번역, 문장 쓰기, 언스크램블 이렇게 써요. 자, 번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주냐면 저는 이제 같이 해요. 같이 하고 그거를 꼼꼼하게 하거든요. 이제 짚어주고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예쁜 한국어 그렇게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종이 한 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다시 한번 해오라 그래요. 그리고 책을 안 가져가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하기도 하고 얼추 기억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한 80%에서 85% 해가지고 써오면 거의 그냥 맞는 문장으로 와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unscramble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런 거 좀 하면서 되게 좀 뿌듯해 하면서 하고 있고요. 단어 시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유닛페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유닛마다 시험을 보면 애들이 싫어해요. 이게 시험이 아니고 이게 컬러풀하게 한다고 한들 애들이 뭔가 맨날 나눠줘갖고 자 한번 풀어봐 그러면 애들도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시험지구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복습 테스트, 리뷰 테스트 있잖아요. 요걸 하기 전에 이 유닛별 테스트로 리뷰를 시켜요. 다 같이 한 번씩 풀어보는 거죠. 일단 연필로 풀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이 끝나고 나면은 한 유닛이 끝나고 나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자기가 틀린 것들을 직접 채점이 아닌 체크를 하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이 안 났었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리뷰 테스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사실 이 과정에서의 아이들에게 테스트는 진짜 테스트가 아니고요. 테스트를 보면서 리뷰, 복습을 하게끔 하는 게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과부터 8과까지 그 다음에 최종 같은 경우는 9과부터 16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타 자료 같은 경우는 플래시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 링크도 이제 나와 있고 드림 같은 경우도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네. 팁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에는 없는데요. 여기서의 팁이 뭐냐면, 백그라운드 날리지예요.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번역을 좀 안 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만 잔뜩 나와 있는 건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원어민한테 주면 됩니다. 네, 학원 하시는 분들 주세요. 주셔가지고 자 읽고 애들에게 잘 좀 써주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네, 굳이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 뭐 대충 보세요. 예. 이러면 좀 싫어하실라나? 네, 그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들에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여러분? 또 제 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옵션, 노란색만 쫙 뽑아가지고, 엮어가지고 재본을 하셔서 제2의 워크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 2개는 뭐냐면 영영 단어 리스트하고 쓰기 연습지 쟤네들 딕테이션, 번역, 문장 쓰기, 언스크램블 등만 재본을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노란색 리스트에 있는 것들 이제 테스트 위주죠. 얘네들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제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주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애들한테 갖고 가고 이제 끝내요?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이제 다
그 뭐죠? 이렇게 구멍 위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정리해 놓는 거 뭔지 아시죠? 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 한 권이 끝나면 다 들려서 엄마한테 보내주고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와 내지는 사인 받아와 하면은 됩니다. 네. 좋죠. 자, 포지도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저거 별거 없어요. 네, 그냥 뭐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어떤 소스들을 사용하세요. 이쪽에 가면은 뭐 사진들도 많아요. 뭐 이런 거, 네, 출처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합니다. 자, 이건 또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 저 제본을 만들 때요, 워크북을 만들 때 중간 중간에 저렇게 노트를 한 장씩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단어 시험을 이제 만약에 틀렸으면 그 뒤에다가 써오게끔 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어 3번, 한국어 1번 뭐 이렇게 적어 오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노트를 또 굳이 또 꺼내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노트들을 한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애들이 거기다가 써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되게 더 풍성해지죠. 네, 효과 짱입니다. 네. 단어학습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Start 1, Unit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거는 한, 영한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영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밑에 빨간색 글자와 네, 영어 한글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영영으로 많이 사용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뜻은 자기가 옆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럼 단어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저는 이거 단어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들어가서 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제가 요게 뭐냐면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리스트를 해요. 그러면 리스트를 하면 꼭 2단으로 나왔는데 저렇게 한 단으로 만들고요. 저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이제 처음에 애들이 익숙해지라고 그림을 좀 넣어줘요. 넣어주고 한 6과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는 그림을 뺍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요. 그리고 저기다가 적어오기예요. 왼쪽 영어 있는 데다 영어 2번, 한국어 있는 데다 한국어 1번 하면서 이제 쓰기 연습을 해오는 거죠. 이 레벨에서 애들한테 막 10번씩 적어와 이러면 애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림이 많아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 주셔야 이렇게 요렇게 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리스트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단어 시험은 이제 왼쪽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모든 단어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이것만 하면 그냥 다 그냥 해석이 절절절절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왼쪽 같은 시험지 같은 경우는 저는 7살, 8살 아이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막상 이제 9살, 2학년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계가 넘어 올라갈수록 단어 시험지도 역시 그 산타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더 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애들이 보시기에 진짜 단어 시험지 같은 느낌이 이렇게 딱 들게끔 하죠. 자, 그러면 빙고 게임 여러분 좀 하시네요.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빙고 게임을 무료로 만들어 드려요. 제가 처음에는 애들한테 자,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애들이 자를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를 꺼내서 완벽하게 줄을 긋는데 거기서 제가 no, 이건 아니야. 저는 시간 딱 그렇게 걸리는 걸 딱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자리 삐뚤어지자 지워요. 지워가지고 또 맞춰야 된대요. 막 특히 여학생들, 남자애들은 막 상관없습니다. 찍찍찍 끄는데 요즘에 또 섬세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걔도 자를 꺼내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죠. 제가 또 검색의 여왕 아닙니까? 네, 무료 빙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무료가 16개 칸밖에 안 돼요. 4x4. 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저걸 또 다 타이핑을 쳐야 되냐? 안 쳐도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리스트 있잖아요. 클래스 카드에서 제공하는 그 단어 리스트들을 이렇게 단어장 거기서 쭉 드래그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딱 하면 싹 들어가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빙고가 100개가 나옵니다.
100개가 다 달라요. 100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이들이 4명이다. 그럼 저는 2번 게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8장을 프린트를 해요. 그러면 색깔별로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이제 위에 게 파란색, 뭐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리딩 퓨처 디스커버 하는 애들 건데 벽을 세워요. 안 보이게 책을 벽을 세워가지고 나름 굉장히 하는 거죠. 빙고를 처음 하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땐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빙고를 처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맨 마지막에는 빙고를 꼭 외쳐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무료 빙고 사이트에서 주는 여기 보시죠. 파란색. 얘네들, 지금, 네,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 놨는데, 이거는 제가 꼭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싹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아이들 위주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 골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미국스러운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 절대 사용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오케이션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 다음 리딩 스타터 이제 제가 교재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리딩 스타터 1권 그 다음 유닛 3입니다. 보시면 그 소리가요, 작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뭐 마이크라도 하나 구비를 할까요? 여러분 좀 도와주실래요? 학교에 가져갈 거에 대해서 한번 4가지만 적어봅니다. 자, 밑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요. 소리는 제가 좀 줄일게요. 네. 요렇게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를 먼저 적으라고 해요. 한국어로.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 단어로 요렇게 그냥 갖다가 적어도 되고요. 이제 핸드폰으로 단어를 찾아가지고 적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막 써요. 쓰면서 이제 자기 학용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잘 써가고 있죠. 이제 꼭 손으로 가립니다. 예, 옆에 애가 볼까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막 쓰고 있어. 저는 책을 좀 지저분하게 쓰자 주의해요. 그래야 애들도 뭔가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단어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게 유닛 4일 거예요. 이 다음 챕터니까 유닛 4인데 같은 건가? 가물가물하네요. 네, 애들이 이제 다른 거 그림 중에 옛날에 우린 틀린 그림 찾기 뭐랬는데 다른 그림이죠. 네, 다른 그림에서 이제 저게 총 5개인가 찾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paper 같은 경우에는 저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이 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애들이 단어가 나오면 꼭 발음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다 여기저기서 paper 막 이런 식으로 나와. eraser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나도 이거 찾았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제 따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요거는 이제 컬러에 관한 거예요. 네, 컬러에 관한 유닛 6인데 컬러를 저렇게 이제 색칠해 와가지고 저거는 숙제를 내줘요. 네, 시간 많이 드는 건 숙제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is is red, this is yellow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은 그거를 보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컬러 믹스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유튜브인데요. 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고 좋아하면 2번, 3번 돌립니다. 그래야 애들이 따라하면서 막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믹스인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기에서 멘트가 뭐 red, yellow, blue, black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 red plus white is pink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유튜브 할 때 완전 빠져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외쳐요. 지금 잘 안 들리시겠지만 막 블랙 같은 경우는 소리 지르기 딱 좋아요. 블랙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orange 같은 경우는 발음이 이제 오렌지가 아니라 orange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면서 따라하면서 네, 온몸을 사용하면서 애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편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링크가 바로 있으니까 저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또 주르륵 나와요. 이제 관련된 링크 같은 경우 이렇게 주르륵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씩 더 보기도 해요. 유튜브 보여주는 시간을 너무 짧게 잡지 않으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못해주는 부분들이 유튜브이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이제 자료 활용 학습 사례입니다. 자, 뒷페이지에요. 이제 뒷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아까 패밀리 트리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랩업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 나름 프로젝트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미어캣 나온 거예요. 미어캣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애들이 미어캣을 배우고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애가 이랬더니 막 이러면서 다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어캣이라고는 하지만 미어캣이 약간 그룹으로 살아요. 그래서 서로 애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먹이 찾는 것도 도와주고 딱 어떤 거예요? 가족의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in my group 해가지고 이제 패밀리에 관해서 역할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드림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스타터 같은 경우에 이제 패밀리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러다 보면 애들이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가 할아버지 같아요. 흰머리가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이들에게 이런 고정관념을 또 심어줄 순 없어 하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또 팁을 드립니다. 여보, 자꾸 여보가 나오네요. 여러분, 네. 보시면 구글 이미지를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대로 치시면 돼요. Family Tree Worksheet 하면은 애들이 쫙 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애들이 좀 쓸만한 것들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그죠? 이미 다 나와 있는 애들. 근데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혼 가정률이 되게 높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좀 떨어져 사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주말 부분 뭐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요런 거 있죠. 약간 블랭크 많은 거. 요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적으라고 해요. 적으라고 이제 자기 가족 적기도 하지만 플러스 같이 살고 싶은 패밀리도 넣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희 집 구름이를 넣어요. 막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구름이 데려가고 싶다. 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찾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애니멀 플랜트에 관한 스타터 1의 애니멀 플랜트가 아닌데 farm school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쿨이긴 한데 farm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가든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정도만에 끝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색칠이나 이런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해옵니다. 애들이. 네. 예쁘게 하고 막 cat, dog 다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로잉에 관해서 나오는 건데 애들이 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려봅시다 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더니 애들이 3명 다 저를 그렸어요. 여러분 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집 구름이 또 같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또 얘는 또 그림을 잘 그리네요.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healthy color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애들 신나게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animal sleep이라고 이제 드림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own project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
재경쌤의 전략영어 그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로잉을 이제 막 보여줘요. 선생님하고 아이가 나오는 드로잉 하는 부분이 유튜브에서 막 나오면 그거를 따라서 그리라고 해요, 제가. 그럼 애들도 같이 따라 그려요. 저희 한 3개 그렸어요. 그 다음 것도 그리고 다음 것도 그리고 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또 이런 것들은 널리 퍼뜨려야 이롭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숙제로 이제 이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잔뜩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수업 중에는 한 개만 봤어요. 수업 중에 한 개만 보고 옆에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이거 두 번째구나. 죄송해요. 네, 2번 봤어요. 2번 보고 나머지는 애들이 한 10개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 오는 거를 합니다. 네, 색칠은 안 해요. 색칠은 집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요게 약간 little project 약간 요런 것들이죠. 네, 요런 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네요. 이건 애니멀 슬립이네요. 제가 다른 걸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애니멀 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동물들이 몇 시간을 자냐. 어떤 애들은 괜히 겁나 많이 자고, 죄송해요. 겁나. 자꾸 이렇게 가네요. 네. 이해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찾아봐요. 저희는 나름대로. 나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엘리펀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금 자더라고요. 이제 초식 동물들이 되게 조금 자요. 짜네요. 그리고 육식 동물들이 좀 더 많이 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으면서 어디에서 찾아요? 위키페디아. 네, 우리 사랑 위키페디아. 그래서 애니멀 슬립이라고 그냥 치게끔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쭉 떠요. 그러면 위키페디아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바로 보고 적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자,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는 워크북은 그냥 워크북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건 이미 나오니까 우리의 워크북이 더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제법 목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스타터하고 드림하고 구분을 좀 해놨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자기 선생님들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계속 이렇게 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하나 하면 또 하나 더 한다라는 거. 이게 그 자기의 온 프로젝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지식 위주보다는 액티비티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드림 같은 경우는 지식이 첨부? 네, 요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온 프로젝트 같은 게 어떻게 하느냐? 드림부터는 바로 위키페디아 쓰게끔 합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는요, 애들이 문장 해석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런 것들, 아까 애니멀 슬립 같은 게 숫자 나오는 것들 저는 완전 강추해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이제 단어 학습하고 산타 단어 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during class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게임 해석하는 거 하고 문제 풀기, 유튜브 보기, 기본 프로젝트 똑같이 가는데, 이제 드림에서는 약간 영어의 감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영영 같은 거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영영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보고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자, during class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예요. 엑스트라죠. 네.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따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고요. 온 프로젝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에서 이미지로 쫙 하면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좋고, 각종 테스트, 리뷰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림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제 같이 배우는 거. 위에는 따라하기라면 여기서는 같이 배우기 식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온 프로젝트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매 챕터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every other chapter 정도 이렇게 가시면은 오히려 그것도 좀 좋아요. 왜냐하면은 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문법이나 리스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교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네, 애프터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북 있고, 저희들이 만든 이제 세컨 워크북이 있죠. 그리고 클래스 포스터. 알깨기에 여념없는 우리 아이들. 네, 별 하나 뜨면 왜 하나 뜨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는 2번, 3번 해서 꼭 얘를 용을 만들어야겠다며, 네, 말 안 해도
어떤 애는 저희가 진도가 유닛 3가 나가고 유닛 5까지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혼났어요, 저한테. 너,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영어 천재 되면 다른 애들은 어떡하니? 막 이런 식으로 혼을 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근데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네. 태블릿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며, 핸드폰이 드디어 그 기능을 사용한다며, 드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워크북, 네, 풀고, 이렇게 가고, 온 프로젝트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지식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영어 단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저번 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커버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요거로 가가지고 영영이나 영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으면 요렇게 워드 파일로 나와요. 워드 파일로 나오면 자, 제가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컨텐츠 사용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제 여기가 보기 자, 여기는 한글이네.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sort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일단 좀 잡아볼게요. 요렇게 얘네들을 싹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에 있어서 레이아웃이 여기 또 나오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자, 정렬 들어가십니다. 자, 기준을 because of를 열을 이제 이렇게 하나 하시고요.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좌라락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얘네를 지웁니다. 어차피 돌아오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만 지우기. 컨텐츠만 지우기가 딜리트 키요. 네, 딜리트 누릅니다. ESC 딜리트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ort out을 하면서 요렇게 애들이 어떻게 돼요? sort out 하면서 요거를 보면서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sample sentence. 자, 요거까지 이제 레벨 그 단계를 높여 나가는 거예요. 단계를 높여 나가서 얘도 지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서 어이구 네, 잡아가지고 다시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자, 13 그냥 아무나 하시면 돼요. 오름차순 이렇게 하시면 또 변해 있어요. 자, 어떻게 변했냐? 그냥 변했어요. 네, 뭐 변했겠죠. 네, 변했으면 요거를 보고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손 들고 맞히기 이런 것도 좋고요. 돌아가면서 맞추는 거는 별 비추예요. 그냥 아는 애들이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고 조금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다른 애들 스탑. 자, 한번 해봐요. 쉬운 거 같는 거 딱 얘기를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감이 늘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히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영이 힘든 게 뭐냐면요. 자, 컨트롤 G 하면은 뒤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알죠? 팁, 네, 컨트롤 G 같이 누르면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애들이 싹 나오잖아요. 딱 나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만 어떻게 데피니션 같은 게 이렇게만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한두 번씩은 볼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좀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샘플 센텐스를 없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싹 지우고 프린트했고 나눠줘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제가 안 알려줘도 선생님 V가 뭐고 N이 뭐예요? 그러면 V는 동사야. 그럼 동사는 뭔데요? 그러면은 이제 좀 설명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노출만 시키는 거예요. 노출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킹 왕짱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셨고요. 자, 부가 자료 다운로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타터 1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애들이 QR코드를 듣고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놔주면 애들이 QR코드를 듣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면은 굉장히 듣기 향상에 좋아요. 아시죠? 딕테이션 말한 게 없다라는 게. 그리고 unscrambled 같은 경우는 언제나 진리죠. 뭐 이런 거 애들이 은근 싫어할 것 같지만 다 합니다. 네, 다 하면서 이런 것들로 숙제를 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예쁜 한국어 단어로 한 문장씩을 완벽하게 쓰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테스트를 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리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리뷰 유닛 같은 경우는 4개가 총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나와 있고 컬러가 굉장히 많아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midterm 같은 경우에는 제가 midterm을 이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후딱 푸는 거예요. 쉬운 거죠. 이제 다 하니까 막 리뷰도 했겠다, 워크북도 했겠다,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애들은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시험을 봐야 시험을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리뷰 테스트를 이제 그 리뷰 테스트나 아니면 유닛 테스트를 적절하게 집어넣었어요. 1부터 8까지면 한 2, 6, 7 이 정도 해가지고 아니면 2, 4, 1과는 너무 쉬워서 2, 3, 5, 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뒤에다가 섞어서 넣어. 근데 한번 풀어봤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고맙다. 너희들의 머릿속에 지우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그 지우개가 항상 발동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이럴 때는 괜찮죠. 그래서 애들이 요런 거 유닛 테스트하고 저는 리뷰 테스트는 아니고 midterm하고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한 10장 정도를 내줘요. 그러면 애들이 요거를 싹 풀고 그날은 테스트 데이 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게임하고 그렇게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점수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굉장히 잘 나와요. 다 90점이 넘게 나와요.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리뷰하고 그다음 뭐예요? 많이 맞으라고 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주면 애들이 이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다 90점이 넘게 나오잖아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사인 받아오게 해요. 해가지고 오면 애들한테 물어보죠. 사인 받아오면 얘들아 엄마가 칭찬 많이 해주시지? 그러면은 어떤 애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입이 찢어지던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파이널 테스트 역시 나와 있고요. 자, 저는 어떻게 한다? 요거를 다 묶어가고 제본으로 한다. 테스트 굳이 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빼고 있어요. 이제 midterm하고 파이널 같은 경우는 좀 빼고 있어요. 팁하고 아이디어스 이제 드림만 제공을 하는데 추가 지식이에요. 자, 뭘로 돼 있다? 영어로 돼 있다. 누구를 주라? 원어민을 줘라. 뭐 이 정도예요. 사실 우리가 다 읽을만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한번 보시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런 문장 정도나 하나 정도 더 줄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레슨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레슨 플랜 요거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거를 짜냐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저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 1시간 반씩 합니다. 1시간 반을 쉬는 시간 없이 쭉 가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가 있고 약간 책을 바꿔가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루해하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애들을 한 3분 정도 중간에 쉬게끔 했어요. 근데 그때 물 마시고 오고 막 이래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막 행동을 많이 하니까 물을 꼭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집 물이 맛있지 하면서 이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8 weeks, 3 classes per week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유닛 1, 2는 그냥 진도 나가시고요. 세 번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플리먼트가 아니죠. 서플리멘터 워크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그 한 주는 이제 리뷰, 그 날은 약간 리뷰하고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 정도 되면은 2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고요. 나머지 1시간은 약간 자율학습, 개인학습 정도로 시간을 좀 돌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저희가 그냥 꽁으로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애들이 리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거를 채점을 해주면서 애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동의하시죠? 조용히. 그리고 I will score 2 classes per week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스타터하고 드림 같은 경우에는요 1시간에 한 챕터씩 나가도 돼요. 무방해요. 시간이 좀 남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책을 곁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쭉쭉쭉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커넥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하루에 한 챕터를 커버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개의 챕터를 3일에 이제 3번의 횟수로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래야 조금 더 많이 하더라고요. 자,
레슨 플랜 나와 있습니다. 프레 리딩. 자, 5분 할애해서 이렇게 하세요. 5분 할애해서 이렇게 하시고, 리딩 같은 경우는 10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항상 저희는 이런 게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자, 영어로 돼 있습니다. 누굴 줘라? 원어민을 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공부방을 하시는 분이고 원어민이 없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니까 그냥 한번 쓱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이제 플래시카드 아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플래시카드 이렇게 하면 한 개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산타를 만나기 전에 저걸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프린트를 하면은 우리의 잉크, 네,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근데 정말 7살, 6살, 8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이쪽인가? 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쏴요. 이거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막 글자. 막 애들이 오 막 이래요. 한 칸씩 보여주면서 그럼 저 꼬맹이만 나오면 모르죠? 꼼빠들 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같이 생긴 아저씨, 저분이 흰머리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데드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만 나오면 데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고요. 하나씩 이제 나갑니다. 자, 먼티 게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딱 하나만. 뭐냐면 몬티 게임의 그 많은 카드를 다 한꺼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 영상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만큼 깔아놨고요. 여기도 이만큼만 딱 이제 그 자리에서 서서 보고 착착착착 던져요. 테이블에. 그러면 애들이 하면서 막 보기 바빠요. 그럼 나머지는 딱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저는 이걸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게임도 하고요. 몬티 고유의 게임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카드가 너무 많이 이제 저레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절하게 깔려놓고 약간 문장으로 말하기 이런 거 해요. 오른쪽에 보면 쌓여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뽑아왔어요.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맞는 레벨의 교재를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산타클라스에서 이미 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또 한번 올려드려야죠. 네, 저기 채팅창에도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벨에 맞는 교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살짝 쉽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서 인식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이런 단어를 아니까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있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해줘야죠, 애들한테. 네, 근데 제가 막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애들 지금 테크놀로지 세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영상 같은 경우 있으면 그냥 너무 스킵하시지 마시고요. 좀 진득하게 좀 많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산타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부가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막 강요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있는 거 쓰셔야죠. 네, 제2의 워크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복습용, 예습용, 네,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습용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예습을 해오게끔 시키고, 그 다음에 숙제를 보는 거는 그 전 시간, 숙제가 아니죠. 단어 시험을 보는 거는 그 전 시간에 보는 것, 그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예습용은 좀 간단하게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아니면 단어들이 뭐뭐뭐뭐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해나가는 게 좋죠. 숙제용으로 아주 짱입니다. 네, 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학년이 이제 4학년인데 좀 늦게 시작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드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숙제가 조금 있는 게 좋아요. 네, 있어서 요거를 숙제용으로 그리고 같은 머티리얼을 여러 번 반복해도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만 살짝 바꿔가지고 주변 애들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자, 이 두 책 놓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압니다. 저는 두 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Reading Future 시리즈 어퍼 레벨과 인터그레이트 교재의 차이점과 선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두 교재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에게 사용을 해요. 3, 4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하기에는 인터그레이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딩 피처를 먼저 하고 좀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그레이트로 넘어가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어퍼 레벨 같은 경우에는 자, 액티비티와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리딩 피처입니다. 자, 내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근데 약간 라이딩 중점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터그레이트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인터그레이트 하는 아이들이 그 반이 5, 6학년 반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남학생들만 있어요. 자, 남학생들만 있을 때는 액티비티를 라이딩으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애들이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 라이딩을 하고 저는 그걸 스피킹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요. 자, 라이딩을 쓰지 않아요. 그럼 다 덮어요. 다 덮어. 얘기를 해봐. 그러면 애들이 더듬더듬 얘기를 다 해요. 정말 신기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다. 3, 4학년이다. 5학년인데 뭐 조금 라이딩은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액티비티와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리딩 피처로 가시면 좋아요. 자, 4학년이다, 5학년이다 싶으면 저는 이제 믹스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성별 비율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남학생들만 있으면 인터그레이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리딩 피처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클래스 목적에 따라 라이딩을 스피킹으로 바로 연결시키고 싶으시면 인터그레이트이 짱이죠.